50억 미만짜리가 지금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수요가 두텁다는 거죠. 그 얘기는 작으면 작을수록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데 50억 이상, 100억 이상짜리 건물들은 수요가 얇기 때문에 더 싸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제가 부동산 상업용 빌딩 거래 규모가 전년에 비해서 46%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회복세라고 해요. 요 한 기사만 나온 게 아니라요. 또 다른 기사에도 나왔는데요. 자, 2월 달에 상업 업무 빌딩 거래 금액이 68% 증가, 거래량도 21%나 올랐다고 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2월 달에 실거래가를 한번 설명도 한번 드렸죠. 한 거래량이 20% 정도 올랐다. 그리고 3월 달은 조금 더 올랐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21% 올랐다고 하고요. 대체로 어디가 거래가 되었는지 보니까요. 미만의 빌딩이 한 65%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10억에서 50억 미만이 27.7%, 50억 미만의 빌딩이요. 거의 90% 가까이 거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50억 이상은 3.8%, 100억 이상은 2.7%, 300억 이상은 1%예요. 그러니까 50억 미만의 지금 거래만 되고 있는 겁니다. 10개 중 하나가 50억 이상의 건물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50억 미만짜리가 지금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수요가 많이 붙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두텁다는 거죠. 그 얘기는 작으면 작을수록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데 50억 이상, 100억 이상짜리 건물들은 수요가 얇기 때문에 더 싸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300억 이상짜리 건물이 1%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없기 때문에 300억짜리는 더 싸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금이 100억 있어요. 그러면 20억짜리를 5개를 나눠서 사는 게 아니라 100억짜리를 사야지 여러분들이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싸게 사서 내가 차익을 더 엑시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현금 뭐 한 3, 40억 있는데 이거를 20억, 10억 나눠서 몇 개를 산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10억, 20억짜리 싸봤자 얼마나 싸게 나오겠냐고요. 그래봤자 2, 3억 싸게 나오는데 2, 3억 싸게 나와서 사는 것도 쉽지 않지만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50억, 100억짜리 샀을 때보다 그 차익 남기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다른 기사도 한번 볼게요. 이지스 운영. 삼성자산운용사예요. 상업용 부동산, 미국, 유럽 단계적 회복, 아시아 성장 섹터 주목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글로벌 부동산 투자 기회 확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고금리 정점을 지나면서 미국과 유럽은 단계적 회복세를 보이고 아시아는 성장 섹터 중심으로 투자 기회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지수 자산운용은 삼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가 집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뢰할 만한 그런 기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2월 달에 빌딩뿐만이 아니라 공장, 창고 거래액도 1조 7,500억, 전월 대비 65%나 상승을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빌딩뿐만이 아니라 이런 물류창고, 이런 공장, 이런 것도 계속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 이유가 금리 인하와 2025년부터 신규 공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점진적인 투자 회복의 결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관세로 인해서 미국 주식도 지금 폭락장을 겪고 있고 역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폭락장을 겪고 있는데 부동산은요, 경제에 크게 기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은 금리의 영향을 상당히 받습니다. 부동산이 호황일 때는요, 그만큼 거래가 되는 것도 맞지만 또 경제가 불황이면은요, 그 일정의 자산은 부동산으로 투자를 합니다. 오히려 경기가 안 좋고 경제가 불황일 때는 주식이나 코인 이런 것보다도 안전한 부동산을 더 선호를 하세요. 결국 경제가 불황이게 되면은 금리가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관세를 올리면 기업들이 디폴트가 현상이 일어나요. 그럼 기업들이 무너지면 결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나라에서 돈을 풀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지금 경제가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수출은 굉장히 좋았잖아요. 올해도 지금 연속해서 흑자를 내고 있고요. 근데 왜 지금 경기가 안 좋으냐면 금리가 높으니까 사람들이 내가 100만 원 이자를 내던 거를 200만 원 이자를 내고 있어요. 제 주변에 거의 다 대부분이요,
대출 이자로 고통받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다 대출을 활용해서 부동산 투자하고 너도 나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자산가든 자산가대로 고통을 겪고 있고, 또 청년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 지출로 인해서 또 고통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내려가면은요, 사람들의 그런 소비 심리가 늘어나고 또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면서 이게 시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트럼프가 얘기하잖아요. 왜 자기는 이거를 예견했다고. 그건 뭐냐면 트럼프가 자기는 어쨌든 요거를 한 번 더 주식장을 끌어내려야지, 경기가 좀 안 좋아야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명분이 생기거든요. 그 금리를 내리면 경제가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지금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이 금리를 내려가면은요, 분명히 유럽이나 다른 국가도 금리를 내려갈 것이고, 거기에 따라 우리나라도 금리를 내려가겠죠. 결국 금리가 내려가면 자산 가치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이동할 데가 사실 없어요. 아파트는 한 채 이상 갖기 어렵잖아요. 세금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구분상가, 오피스텔, 뭐 주식에 올인할 거예요? 주식집 이런 상황에서 투자할 수 있어요? 없거든요. 결국 그 자산가분들은 어디 가냐? 은행에 넣어봤자 인플레로 인해서 예금이자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으로 간다는 겁니다. 시장이 항상 사이클로 움직이잖아요. 하락장이 있으면 상승장이 있고, 늘 지금까지 역사가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이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무시하고 더 내려갈 거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지금 시장 상황을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빌딩 시야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빌딩 매각 사례 좀 보도록 할게요.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